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강의 기획서 받으셨죠? 예, 강의 기획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제 그 질문 카카오톡입니다. 그쪽으로 질문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예. 거기 보시면 거기 1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위에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시면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R 코드는 그 오픈 카톡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동차반 들으셨던 분, 그 다음에 연기 주말반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공지할 거 아니면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계속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계속 그쪽으로 공지할 거 아니면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쪽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기 끝에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실 판례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3기 끝나고 나서 시험 보기 2주 전에 제가 판례를 6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1문에 1번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마지막 공지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공지가 이제 작년에 오픈한 카톡방이 있겠죠. 마지막 공지는 합격자 축하형 공지입니다. 합격자 축하형 공지고 이제 그분들은 합격자 축하형 공지 끝나면 그 오픈 카톡방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오픈 카톡방이죠. 거기 번호는 202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질문은 이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여기로 하시면 다른 거기 그 오픈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한테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은 그 제가 주로 쓰는 걸로 제가 주로 공지하거나 뭐 중요 사항을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채점 후기 같은 걸 올려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는 제가 이제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려도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파일은 법전 파일입니다. 혹시 법전 없으신가요? 법전 사셔야 됩니다. 예, 법전. 그 노동법 하실 때도 법전 보셨죠? 예, 이렇게 생기고 있죠. 시험장용 법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뭐 나는 법정이 너무 무겁다 그러시면 여기 가시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행정쟁송법에 필요한 법은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법전 위에 뭔가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PDF는 요즘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위에다가. 아니면 법전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장에서 우리가 법전을 주기 때문에 법전을 활용하는 법을 최대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보는 법, 그 다음에 뭐 찾는 법.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시험장용 법전을 제가 보시라고 하냐면 이 시험장용 법전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백도 똑같다는 거죠. 여백도. 그렇죠? 글자 수도 똑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법을 읽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읽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잘라서 읽으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좀 법전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법전을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과 법전을 친구처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좀 그러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출력해서 갖고 다니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른 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연대 대학원 학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박사 수료를 했고요. 논문은 아직 안 썼습니다. 아직 안 쓴 게 아니라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예. 논문을 쓰려다가 예. 그냥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강의하는 걸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노무 강의한 지는 12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12년. 저도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예, 12년 됐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책을 전면 개정했어요. 보시면은 좀 야, 이거 봐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차고 넘칩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 중에서 30페이지는 또 빼요. 30페이지는 총론이기 때문에 이거 밖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 막 굉장히 두껍잖아요. 다른 분들 책은 막 판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필요한 판례만 딱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판례에서 원래 다 나왔죠. 이 책에서 다 나왔어요. 예.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책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를 믿으시고. 대신에 이 책은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뺄 게 없어요. 그래 예전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책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본문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예가 있으면 예를 넣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자꾸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읽는데 그래서 좀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다 각주로 넣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각주로 넣어서 그냥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하면 각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각주 활용법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과목이 행정 쟁송법이죠. 예, 제가 기본 개념 혹시 그 여기 D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준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9월 5일 날 진행했던 인문특강 제가 듣고 오시라 그랬죠. 예,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일 내일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5시간입니다. 예, 오늘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걸 안 들으시면 오늘부터 불편해지세요. 오늘부터 제가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안 들으셨으면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할 테니까요. 내일은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3시간 들으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에 2시간 더 들으시고 5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책에 보시면 책을 한번 보시죠.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부분이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마지막 게 제일 두껍고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게 조금 얇고 또 앞에 조금 있죠. 페이지가 보시면 한 30페이지, 29페이지까지입니다. 2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29페이지, 30페이지 쪽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 쟁송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이 시험 과목. 아시겠죠? 그럼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뭐냐? 이 3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30페이지도 빼려다가 다른 선생님들 책 보시면 다 이렇게부터 나와 있어요. 행정쟁송법으로. 심판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이게 더 쉬워집니다. 그럼 이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하고 이 앞에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앞부분은 사실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앞부분 29페이지까지를 특강을 한 겁니다. 인문특강을 5시간 한 거예요. 인문특강 들어가시면 분명히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은 따로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 파일은 이 책의 요 부분 파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셔서 오늘 꼭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시다가 야, 나 왜 이렇게 기본 개념이 없지? 그러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꼭 들으셔야 돼요. 제 다음 시간부터는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들으셨다는 거. 예를 들어 취소 소송의 사유형론을 아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인문특강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목은 뭐냐면 자, 행정쟁송법의 상위 개념이 뭐냐? 상위 개념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행정법. 그래서 저는 전공을 행정법을 전공을 했죠. 자, 행정법은 뭔가요? 자, 행정법을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 찾아보는 것은 혹 컴퓨터로 찾아보시려면 법제처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려면 대한민국 법령정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판례, 그 다음에 법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 법령정보. 법령정보에 가셔가지고 행정법 딱 치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니에요. 단행법이 아니라는 것은 행정법은 행정을 하는 행정 주체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갑, 저 같은 사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갑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른다?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사인. 우리 같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의 개수는 천 몇백 개 된답니다. 천 몇백 개요. 아시겠죠? 그러면 천 몇백 개를 다 아우르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그럼 행정법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자, 행정법을 이렇게 기본 개념 배우시면 배우실 거예요. 행정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은 행정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법 중에서 조직 들어가는 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정부조직법. 보통 언제 나오냐 하면 정권 바뀌면 나옵니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행정조직법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조직법이 뭐냐면 그 조직에게 권한을 주고, 그렇죠? 권한을 주고 또는 권한을 뺏고 또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 여성가족부 없애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가족부 만들 때도 법으로 만들고 없앨 때도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가? 그건 숨은 뜻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부서를 없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한 부서를 없애면 그 부서에 있던 모든 공무원은 직권 면직 사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을 없애면 그 잃어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뭡니까? 까불면 그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게 조직법이에요. 조직법. 자, 조직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행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행정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작용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법. 자, 작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작용법이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법 중에 거의 대부분의 법들은 뭐라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무슨 작용을 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싶으시면 뭐부터 따야 됩니까? 운전, 면허부터 따야 되죠. 면허 안 따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에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럼 면허를 따려면 행정청에게 저 면허 좀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면허를 줘요. 면허를 주는 거, 이 면허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행정작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면허를 주는 것도 행정작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면허를 받고 나서 법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행정작용입니다. 그렇죠? 자, 면허를 주는 거는 감사해요. 면허를 취소하는 건 뭡니까? 괴로워요. 그렇죠? 면허를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법 위반을 행위를 해서 면허를 취소당하면, 정말로 법 위반을 해서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과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면허가 취소됐어요. 면허가 취소되면 이 사람은 운전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잘못됐을 때는 이 사람이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나 왜 내 면허 되살려놔. 이렇게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불복. 불복을 하는 법을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구제법. 자, 조직, 작용, 나머지가 구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용과 구제는 사실 쌍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위법한 작용을 했으니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과 권리구제는 쌍을 이뤄요. 아시겠죠? 그럼 권리구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권리구제 안에. 권리구제 안에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쟁송이에요. 두 번째가 손해전보입니다. 손해전보라는 건 뭐냐면 손해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를 회복시켜 달라.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살짝 걸쳐 있습니다. 살짝 걸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왜냐하면 손해전보에 사형제가 있어요. 국가배상, 손실보상, 그 다음에 결과제거, 원상 결과제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이 사형제 나중에 기본 개념 배우시면 이거 다 배우실 거예요. 하나 중에 원래 시험에 산문, 원래 굉장히 시험에 어려웠죠. 산문에 뭐가 나오냐면 부당이득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산문에 부당이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국가배상 청구가 나왔어요. 기판여가고 관련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된다? 살짝 걸쳐 있다. 아시겠죠? 살짝 걸쳐 있다. 그럼 얘들은 어디서 배우느냐? 얘들은 29페이지 있죠, 앞부분. 거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 시간에, 인문특강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다 배우는 걸 다시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짝 배울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뭐죠? 시험 과목 이름은 행정쟁송법입니다. 요거요. 아시겠죠? 법. 그럼 다시 행정쟁송법을 쳐봅니다. 아까 법제처 들어가서 행정쟁송법 탁 치시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행정쟁송법은 단일한 법이 아닙니다. 단일한 법이 아니라 두 법의 합이에요. 이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심판법, 소송법 합친 것을 행정쟁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판법은 치면 나와요. 행정소송법도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러나 뭐도 알아야 되고요. 요것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작용법도 조금 알아야 돼요. 조직법은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작용법 알아야 될 조금, 아시겠죠? 조금. 그 다음에 손해전보에서 약간 조금. 아시겠죠? 요게 어디 나오냐 하면 29페이지까지 나와요. 아시겠죠? 29페이지에까지 나오는 게 여기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꼭 알아야 될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기 들어가서 5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쟁송법을 하면서 우리 이미 다 본 거 다시 복습하면서 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인문특강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문특강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원래 2문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경쟁자 소송이 나왔어요. 경쟁자 소송인데 운송사업이 특허거든요. 특허인지 허가인지는 작용법에서 배워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놓쳐선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과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구제법, 그러면 작용, 조직, 권리구제에 관한 법 중에서 권리구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하나씩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행정쟁송법을. 그럼 심판법하고 소송법이 뭐냐?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살짝만. 자, 심판법하고 소송법은 심판에 관한 일반법, 소송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 일반법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분명히 노동법 또는 민법 하실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반법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법, 특별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일반법, 특별법. 자, 민법. 물건 사고 팔 때는 민법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적용이 되는데 사고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딱 충돌이 되면 자 하나의 상황에 두 개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돌이 됐을 때 어느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반법,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일반법은 다릅니다. 이 일반법의 반대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개별법. 아시겠죠? 일반법의 반대는 두 가지라고요. 특별법, 일반법이 있고 개별법, 일반법이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럼 개별법, 일반법은 뭡니까? 자, 보세요. 특별법, 일반법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법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됐을 때 특별법이 이기는 거예요. 일반법은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별법, 일반법은 저건 꼭 중요해요. 아시겠죠? 저걸 모르시면 나중에 어디선가 펑크가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펑크가 나는 거죠, 결국은. 아시겠죠? 자, 보세요. 개별법은 뭐냐면, 개별법은 법률관계가 이렇게, 자, 비처럼 쏟아져요. 쏟아졌을 때 탁 걸려서 적용하면 개별법이에요. 여기 탁 걸려요? 개별법, 개별법.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바구니처럼, 그렇죠? 이렇게 법률관계가 있는데 탁 적용하는데 쑥쑥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바구니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놨다. 그럼 콩나물은 물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싹 건져가지고 해결하는 게 일반법이에요. 자, 개별법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 나머지 전부를 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A법에 이러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법에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C법에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D법에도 심판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A법에 따라서 심판을 할 수 있다, 심판이 되겠죠. B법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이 되겠죠. 근데 C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 적용된다? 일반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법이 뭐다? 심판법, 소송법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노동법 배우셨죠? 노동법 배우셨으면 진노위의 구제명령, 중노위의 재심판정 배우셨죠?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위, 중노위에 관한 노동위원회법에 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셨다면서요? 배웠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책에 보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소송법이 무슨 법이니? 일반법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도로교통법에 제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운전면허 취소.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법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게 일반법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이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법에 있더라도 무엇이기만 하면, 처분이기만 하면 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기할 수. 무슨 법이라고요? 심판, 소송에 관한 일반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낼 때, 교수님들이 시험에 낼 때, 잘 보세요. 도로교통법을 내도 되고 건축법을 내도 되고 세법을 내도 되고 다 내도 되는 거죠. 왜요? 결국은 다 어디로 가니까? 결국은 다 행정소송법으로 가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법, 행정쟁송법.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은 일반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소송법입니다. 소송법. 소송법 또는 이걸 자, 그러면 심판법하고 소송법이 시험 범위잖아요. 그렇죠? 시험법. 그럼 선생님, 심판법과 소송법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7대3 내지 8대2 분량으로 소송이 많죠. 네. 자, 일반적으로는 70%, 30%입니다. 아니면 20%, 8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판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 내지 30%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질문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100점, 30점, 20점이 보통 20점. 25점, 20점, 50은 보통 25점. 이 정도로 나와요. 한 개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공부를. 그리고 또 하나 심판법을 공부하실 때는 심판하고 소송하고 절차가 이것도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라서 굉장히 비슷해요. 자, 제도가 심판법상의 제도가 있고 소송법상의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항상 뭘로 나와요? 소송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심판은 소송에 없는 제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아시겠죠? 겹치는 건 어디서 나온다? 소송에서 나옵니다. 겹치지 않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게 쟁점이 5개에서 많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럼 심판은 뭐만 공부하면 된다? 5개에서 7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송에서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그리고 소송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평일인데요. 주말반 평일반은 어차피 교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말은 연기랑 일기는 제가 평일 그다음에 주말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기 3기는 주말반만 합니다. 2기 3기는 모든 학원의 모든 선생님이 주말반만 해요. 그래서 2기 3기는 주말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연기 1기는 교재가 같습니다. 작년에는 교수님 교재로 해봤는데 교수님 교재는 수험 적합성이 너무 떨어져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만 두껍고 해서 올해부터는 둘 다 제 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교재는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총 2회 기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 자, 저희가 모의고사를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모의고사 보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5회차, 10회차 이렇게 2번 시험을 볼 텐데요. 왜 선생님 14회면 7, 14회 이렇게 보시지 왜 5회, 10회를 보시냐면 제가 제 연기는 1기부터는 제가
수밖에 할 수가 없고요. 연기는 제가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채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첨삭이죠. 그러니까 연기에서 중요한 거는 암기한 내용을 쓰느냐가 아니라 형식이 중요해요. 법학 답안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수필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 틀에 맞는 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형식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10회짜리 시험을 보는 이유가 제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서 내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는 것은 이메일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 종이 보통 본인의 답안지를 받고 싶으시면 학원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메일 주소를 꼭 쓰세요. 이메일 주소를 꼭 쓰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5회차의 시험을 볼 텐데 한 번도 여러분들 노동법대 시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 4회차 때 제가 답안 작성법 특강을 1시간 정도 해드릴 겁니다.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아시겠죠? 그 답안 작성법 특강을 들으시고 정말 꾀꼬리처럼 똑같이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주말반 채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똑같이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셔서 시험을 맞추고 뭐 점수를 받고 점수는 뭐 기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10분에 몇 자 정도를 쓰고 예를 들면 이게 22칸이거든요. 시험 답안지가 22칸. 혹시 가로로 몇 자 정도 쓰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가로로 써보시고 본인의 글자 개수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려요. 최소 22자 이상 써야 됩니다. 22자, 최대 28자를 넘으면 안 돼요. 28자를 넘으면 글씨가 너무 작아집니다. 22자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백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백이 많으면 답안지가 부실해 보입니다. 무조건 답안지가 깨알같이 채점자가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채점하기 싫을 정도로 그럼 고득점이에요. 100%. 근데 보니까 여백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용이 일단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글자 수를 몇 자, 몇 분에 몇 자 정도 써야 되고 어디서 한 칸을 띄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4회차 때. 아시겠죠? 4회차 때 작년 시험의 최고 답안을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다 내드릴 겁니다. 내드리고 그걸 필두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읽고 어떻게 우리가 그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 제가 4회차 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5회차 때 꼭 시험을 보시고 물론 논점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논점을 안 가르쳐 드리면 사실 답안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논점을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 논점을 보시고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필사하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이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암기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시험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기억이 안 나더냐? 그런 분 없습니다.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20, 30%는 잘못 쓴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분들이 한 30%는 돼요. 한 30%. 잘못 쓰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잘 모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으면 어떻게 A와 B를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면 분명히 확률 50%밖에 안 되죠.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원래 1문의 1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아니거든요. 처분이 재신청 문제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험을 보시라고 하실 때 지금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시간 동안은 보실 필요 없고 한 30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글씨 속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제가 4회차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강의 교재는 전면 개정판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얇아졌죠.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용 법전, 이 법전이요. 이 법전 꼭 들고, 무겁지만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작년 법전도 상관없어요. 작년 법전, 재작년 법전 중에 바뀐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원래 처음 들어갔어요. 작년 법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전 가니시고 행정기본법 제 구글 드라이브 가면 있어요. 그거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법전 꼭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연기, 뭐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뭐냐면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연기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1기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웁니다. 마찬가지로요. 2기 때서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거 뭐하러 계속 돌려가면서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기까지 하신다면 원래 인문특강을 하잖아요. 그죠? 인문특강을 하시고 연기, 1기, 2기, 3기에서 최종정리 특강을 합니다. 최종정리. 하루 만에 학끝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해요. 선생님 그거 하루 만에 됩니까? 됩니다. 예, 학끝.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시즌인데 원래 메인 시즌은 이렇게 3가지죠. 이렇게 4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는 기본 이론, 여기는 문제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00입니다. 0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기본 이론이 작아지고 보통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 때는 기본 이론만 합니다. 근데 3기 때는 기본 이론은 조금 하고 사례 문제풀이만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한 달 남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암기해도 돼요.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조금씩 줄이고 사례 문제를 더 늘린다. 그러니까 기출이라든지 사례라든지 모의고사 분량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사례풀이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기본 이론을 천천히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을 때 진지하게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가면서. 왜냐하면 연기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는 것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가서 안 흔들립니다.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나중에 2기, 3기 가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뭡니까? 학원에서 한번 배우고 한번 복습하고 한번 배우고 복습하고 한번 배우고 복습하면 여기서 8번. 여기서부터 시험 볼 때까지 최소한 5번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5번 됩니다. 아시겠죠? 3일이면 다 봐요. 나중에는 반나절 만에 다 봅니다. 이거 반나절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그 다음에 연기와 1기 사이 중간중간에 방학이라고 해서 강의가 없는 1주일, 2주일이 있어요. 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요때가 제일 깁니다. 연기 끝나고 나서 1기 들어갈 때 연말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다시 한번 혼자 복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요때 또는 뭐 하다못해 요때까지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모의고사 보면 나도 못 쓰는데 옆에 보면 옆에도 못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험 보신 분들 있죠. 원래 시험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계속 기본 이론, 기본서만 계속 읽어요. 그러면 눈빛이 좀 다르신 분들이 옆에 이제 2기가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딱 보면 그분들은 내가 한 장 쓸 때 그분들은 벌써 2장 써요. 그래서 최고 답안을 보면
저는 3페이지 반 썼는데 그분은 7페이지 써요. 2배씩 빨라집니다. 그럼 막 좌절하죠. 최고다. 이걸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분들은 이걸 한 바퀴 돌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2바퀴 도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2기 가셔가지고 최고 답안 보시면 굉장히 좌절하실 거예요. 좌절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언제 따라가야 되느냐? 3기 중후반에 따라가야 됩니다. 3기 중후반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절대 여기서는 못 따라가요. 아시겠죠? 3기 중후반에 내가 3기 중반 후반 돼서 최고답을 딱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충분히 남은 기간에 밀어붙이면 그분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시험장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렇게 1년 공부하셨던 분이 1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분들은 1기 때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시면 완전 답안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차분차분히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답안을 뽑을 때 2기 때는 좀 쉬워요. 근데 3기 가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건 실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최종 모의고사의 최종 정리 특강의 마지막까지 계속 공부를 하셨다가 시험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나네 목차가.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일단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딱 갔을 때 근데 이게 뭐지? 이 점점이 뭐지?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런데 뭐 저한테 강의 배우신 분들은 뭐지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 거야? 뒤에 더 문제 없어? 쓰고도 시간 남아요. 그만큼 제가 원래도 굉장히 문제 어렵게 냈거든요. 막 최종 모의고사도 막 선생님 이게 최종 모의고사입니까? 100점이 어떻게 150점 분량입니다.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무지하게 문제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문제 길고 그런 거 없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분들은 충분히 쓰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은 진짜 모의고사는 힘들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고 예를 들어 작년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작년이 굉장히 쉬웠는데 작년 기출문제 보고 이 정도 나오면 나도 쓰겠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올해 모의고사 문제 받고 완전 좌절하셨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훨씬 어렵게 나올 거라고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문제 더 길고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너무 표정들이 너무 무거워지셨는데요. 예. 저한테 배우시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배우시고 모의고사 하시는 동안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저는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비난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길게 냅니까? 비난.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요. 시험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시험 문제를 봤을 때만. 예. 그때 열심히 연습해서 가시면 제가 어떤 분이 전 맨날 2문 반밖에 못 씁니다. 원래 2문 반이라는 건 2문의 1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2문의 2하고 3문은 아예 매번 못 썼다는 거예요. 2기, 3기 동안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 3문까지 다 쓰고도 시간이 남을 거다. 근데 그분이 시험 딱 보신 당일날 카카오톡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다 쓰고 3분 남아서 초콜릿 까먹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만큼 연습을 하시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면 일단 논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생각났던 문장도 막 생각나요. 시험장에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습하는 동안은 조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는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학설 판례. 그 다음 두문자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목차 쓰는 방법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기본 이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아까 배우셨던 그거.
인문 강의 꼭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것들은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기본 개념. 아시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개념이죠.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개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예.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적중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냥 작년에 그 올해 연초에 동차반 들으셨던 분들, 동차반만 듣고 시험 보러 가신 분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동차반을 1기 영상반을 들려드렸어요. 1기에서 모의고사 2번 봤거든요. 그중에 1회 모의고사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똑같은 판례가. 그래서 그분이 저 시험에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동차반만 들었는데 시험 너무 잘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판례가 진짜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판례가 별로 없죠. 선생님 이걸로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기와 2기 때 여러분들이 보실 판례 딱 1기에 15개, 2기에 10개, 25개 내드려요. 25개 안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옛날 판례, 1990년대 판례,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리로 해가지고 막으면 돼요. 최신 판례는 무조건 제가 내드리는 것에서 다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도 나왔죠. 작년에 여기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그 잼 공장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 나오면 그건 뭐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판례 해봤자 50개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하자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책, 강의 교재에 대한 것은 잘 보시면 자, 책을 잠깐 볼까요?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에 보시면 각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29번 있고 30번 쭉 나오죠. 자, 각주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0기, 1기. 1기까지도 별 필요 없어요. 0기 때는 각주를 다 읽으세요.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1기부터는 또는 2기부터는 1기부터는 각주를 보지 마세요. 본문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각주는 필요 없습니다. 본문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읽으셨고 다음에 읽을 때는 각주가 필요 없어요. 각주는 예입니다. 예거나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들으셨다. 그럼 다음번에 보실 때는 각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보시면 다 이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본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싹 다 밑에 각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본문만 보신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죠. 79페이지. 7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찾으셨나요? 참고는 참고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건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참고는 참고잖아요. 그렇죠? 참고는 참고만 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쟁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쓰셔야 돼요. 뭐 쓰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고하고 쟁점하고. 참고는 참고하고 쟁점은 암기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니까 내부적 행위 3페이지 넘겨보세요. 4번, 5번, 6번. 이게 판례가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유일합니다. 처분성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게 다예요. 판례 몇 가지입니까? 10개밖에 없잖아요. 안 많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딱 요약해서. 근데 10번이 제일 길죠. 아시겠죠? 10번이 원래 시험 1문입니다. 원래 시험 1문에 나왔던 판례. 작년에도 요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요게 원래 시험에 1문에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 5개 뽑아드렸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판례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판례가. 자, 여기는 결론만 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죠. 판례. 결론. 결론은 제목 옆에 써놨어요. 소극은 부정, 적극이라고 써 있는 건 긍정. 자,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외우시라고 하는 문장을 줄거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외우세요. 근데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판례. 왜 밑줄을 그어놨냐? 판례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밑줄만 읽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밑줄만 읽으시고 결론만 아시면 된다. 판례. 아시겠죠? 판례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박스 판례가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보이시죠? 박스 판례는 제가 말씀드린 결론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론. 이런 판례들 싹 다 모아가지고 제가 1기, 2기 때 판례 정리해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왜 연기 때는 설명 안 해 주시나요? 연기 때 판례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이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을 행정쟁송법 3시간 듣고 대법원 판결문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판례를 아시려면 최소한 행정쟁송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판례 원문 뽑아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3개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판례를 볼 수 있어요. 판례 검색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거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판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책을 보실 때 판례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세요. 104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또 나오죠. 새만금 사건 오른쪽에. 이거 다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뭐만 하시면 된다? 결론만 하시면 돼요. 판례 4번에 있죠. 판례 4번에 헌법상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라고 돼 있죠. 요게 재작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수녀원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예, 이 판례가 22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22년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보는 방법입니다. 보는 방법. 그래서 공부는 각각 쟁점마다 제가 요거는 요것만 보세요. 요건 요것만 보세요.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답안에 쓸 정도로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안에 쓸 분량으로. 뭐 밑줄 긋고 아마 나중에 밑줄 그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밑줄 긋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줄 안 긋 거는 저는 책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아시겠죠? 심판법에는 가끔씩 있어요. 제가 넘어가는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심판법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제목 옆에 출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1년, 14년. 자, 앞에 노무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뒤에다가 쓰세요. 2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노무 시험에. 대상 적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번. 그 다음에 타 국가 시험에 보니까 많이 나왔죠. 자, 어떻게 보는가? 별표 3개가 끝이에요. 제일 많아요. 2개, 3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표 2개, 3개 외우기 뭐 이렇게 스터디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별표 2개, 3개만 외우면 70%는 커버됩니다. 모든 시험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70%예요. 무조건 50%는 나옵니다. 그 안에서. 아시겠죠? 별표는 중요도예요.
그 다음에 기출 표시는 기출 표시고. 뭐 기출 표시가 중요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별표가 작은데 기출이 많이 되거나 기출이 많이 됐는데 별표가 기출이 작게 됐는데 별표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기출이 작은데 별표가 많은 건 왜 그런가요? 별표가 많은 이유는 우리 시험에 아직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출 횟수보다 별표예요. 아시겠죠? 다른 시험에 많이 안 나와도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다른 시험,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채,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예전에 사법시험은 시험 과목이 행정법이었어요. 행정법. 그러면 뭐하고 다 들어간다? 조직, 작용, 권리구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들어가요? 권리구제에서 심판소송만 들어가죠. 그럼 시험 범위가 좁다는 거죠. 시험 범위가 좁다는 것은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다른 국가 시험에는 전혀 안 나왔던 것들이 우리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원래 나온 것 중에 무효확인 소송의 간접강제 가능성,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처분 의무 위반했을 때 간접강제 가능성은 어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는 쟁점입니다.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제 책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와 기출 표시를 적절히 잘 보셔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별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도 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출 많이 된 부분이 중요해요. 최근 기출 많이 가장 많이 기출된 부분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어마어마하죠. 노무에서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문제 보고예요. 여기는 무조건 올해 안 나온 내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5페이지, 6페이지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걸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국가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시면 시험 순서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입법고시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험 볼 때 세 가지 시험 이미 다 본 상태예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직전에 변호사 시험하고 요거 세 가지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설지가 아직 안 나왔지만 해설을 다 해드린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해 시험보다 전해 시험이 훨씬 중요해요. 전해 시험에 타 국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전해 시험을 다 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싹 모아서 일기 교재인 기출 사례, 기출 문제집에 다 넣어놨어요. 그것만 풀어보시면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연타로는 잘 안 내거든요. 올해 냈던 걸 올해 내면 어디에선가 이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냈던 문제 또 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작년에 냈다. 예를 들면 올해 1문에 나왔던 그 문제가 실제로는 4년 전쯤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각색해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를 끼워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변호사 시험 문제가 제 기출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출문제집 안에 당연히 기출문제집 있으면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제 책은 몇 년도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 안에 그 12년 동안의 많은 기출문제 중에 필요한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필요한 것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노무 기출, 그다음 뒤에는 다른 국가 시험 기출. 그런데 다른 국가 시험 기출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행정법 교수님이 120-30분 있어요. 그 중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0-40명입니다. 30-40명. 들어가셨던 분이 계속 들어가고 안 들어간 분은 안 들어갑니다. 관심이 없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공단에서 출제 의뢰를 할 때 어떤 분한테 출제 의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전해 타 국가시험에 출제위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전화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신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 해나 전전해, 안 되면 전해 들어가셨던 그 교수님들이 보통은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른 국가시험에 어느 정도 냈던 아니면 다른 국가시험 문제풀에서 봤던 그런 문제를 낸다고요. 실제로 한 10년 전에 입법고시에 나왔던 그 똑같은 문제가 4년 전에 노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정말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우리 기출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출문제는 당연 중요하고요. 타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보고 그럼 기출을 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가 이 개별법이라면 기출문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나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온 부분은 제가 사례집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다 커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도 그 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5번에 별표 2개, 별표 3개,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5회차, 10회차 볼 거고요. 제가 채점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채점을 제가 해야 되니까요. 한 3, 4일 후쯤에 나눠드리도록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회차 때는 그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할 거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책 행정 소송부터 합니다. 행정 소송부터. 그래서 7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